시사본부. 개그맨이라는 단어를 처음 만든 사람, 스스로 대한민국 1호 개그맨이 된 사람, 지금도 방송되고 있는 KBS의 개그 콘서트를 처음 기획하신 분, 어떤 분인지 이제 짐작하시겠죠? 올해로 데뷔 50주년을 만든다고 합니다. 자, 시사본부 금요 초대석 개그맨 전유성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옷 때문에 뭔가 공포스러운 새벽에 들으면 그럴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게 점심 시사 프로그램이라서 그렇게 한번 해봤는데요. 전유성 선생님께서 올해로 데뷔 50주년을 맞으신 해라고 들었습니다. 네. 예. 처음에 어디서 방송을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방송국에 탤런트 시험 보러 왔다가 안 되는 바람에 TBC. 예. TBC 도양. TV, 예. 네, TBC의 그 쇼쇼쇼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쇼 프로그램이었는데 곽규석 씨가 사연하셨던. 예. 그 프로그램에 곽규석 선생님 개인 그 원고 쓰는 일로 시작을 했었어요. 아, MC의 원고 쓰는 일로 시작을 하셨어요? 네, 꽁트 원고 쓰는 거죠. 그때는 그 양영일 씨하고 예. 장공이라는 대선배님들하고 세 분이서 꽁트를 하셨거든요. 예. 그 원고를 제가 쓰기 시작하면서 방송을 시작했어요. 그러면 작가로 활동을 처음에 시작하신 거네요. 지금으로 보면. 네. 지금으로 보면 그렇지만 그때는 작가라는 표현이 없었고 스크립터라고 그랬었어요. 예. 그렇게 해서 처음 시작을 했었죠. 그건 어떻게 해서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제가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그 선생님 원고를 누가 쓰시냐고. 그랬더니 선생님이 직접 쓰신다고 그래서 제가 좀 써가지고 오면 안 될까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렇게 쳐다보시더라고. 써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냥 불쑥 얘기하고 써가지고 갔죠. 네. 한 20개 정도를 써가지고 왔어요. 꽁트를. 네. 그랬더니 제 거를 가지고 고쳐서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개그맨 중에 바쁜 친구들은 아이디어가 막 고갈되고 그럴 때 뭐하지 할 때 이런 거 한번 해봐. 땅콩 가지고 한번 해봐. 뭐 두릅 가지고 한번 해봐. 그러면 그거 가지고 소재들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도 워낙에 바쁘셨으니까 제가 이렇게 던져준 걸 가지고 고쳐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그 1시간에 3개의 꽁트를 하시는데 계속 봤죠. 토요일 날마다 기다려서. 제가 써준 것 중에 반 이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 이상 할 때니까 바로 다음 주에 못 간 거죠. 그걸 보고 한 달 정도 지나서 제가 찾아갔더니 저를 기억해 주시고 또 왜 안 왔냐고 기다렸다고 그러셔서 그때서부터 같이 일을 다니면서 그 로드 매니저 같은 일을 했죠. 가방도 들고 다니고 또 뭐 차도 뛰어가서 잡고 한남동 2명 뭐 이런 것도 하고 하면서 그분 사무실에 근무를 이제 오래 했죠. 그때가 그러면 몇 살 때셨던 거예요? 뭐 20대 초반이었죠. 20대 초반에. 네. 자, 전유성 씨와의 만남 영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KBS 1라디오 검색하시면 지금 스튜디오에서 함께하고 계시는 전유성 씨의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벌써 50년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50년 된 줄 몰랐어요. 저랑 같이 일했던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뭐 나름대로 계산을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50년 됐냐 그러면 약 50년 이래야지 정확한 것 같아요. 그 친구들이 50주년 됐으니까 해보자. 그래서 사실 제가 특별히 한 게 없었거든요. 방송 쪽에서 뭐 1시간짜리 프로그램 나와도 꽁트 한 2개 정도 나오면서 대사도 2-3마디뿐이 안 했는데 뭘 하냐. 그리고 여행을 갔다 왔더니 그 친구들이 그 여기저기 준비들을 많이 해놨어요. 후배들한테도 연락을 해서.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딱 하겠다는 확신을 못 가지고 있고 좀 걱정스러웠어요. 야, 이거 정말 제가 타이틀로 낸 것처럼 데뷔 50주년 만에 제일 큰 무대. 전유성의 쇼쇼쇼라는 프로그램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제목을 붙였고 굉장히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야, 하지 말자. 그랬더니 안 하면 이미 대관료 나간 거 다 물어줘야 됩니다. 라는 거에 겁먹고 제가 쫄려서 시작을 했죠. 그러면 이제 제가 기억나는 전유성 씨의 모습은 개그맨 1호라는 거고 그러니까 그 전에는 코미디언이었잖아요. 그렇죠.
저도 뭐 코미디언이 되고 싶었죠. 네. 그래서 그 원고를 쓰다가 몇 번 출연을 했었어요. 네네. 몇 번 출연을 하고 군대 갔다 왔더니 코미디언으로 활약하시는 분들이 방송사도 그 사이에 또 생기고 하니까 한 60여 분이 출연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네. 군대 가기 전에는 뭐 15명 많아야 15명에서 한 20명 정도 출연하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극장에서 공중파 하시던 공채 코미디언들이 많이 생기신 거 아니에요? 그 이후에 이제 생겼죠. 예. 그 전에 이제 극장 쇼 하시던 분들이 예. 방송으로 출연을 해서 이제 막 스타들이 막 나오고 그랬죠. 예. 일기이동 선배님, 뭐 이대성, 뭐 많은 분들이 하시니까 제가 똑같은 걸 하되 이름을 한번 바꿔야지 좀 눈에 띄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한 게 개그맨이라는 말을 쓰게 된 거죠. 그 당시 개그라는 이런 단어가 좀 알려져 개그라는 있는. 알려져 있지는 않았고 예. 제가 대학에서 연출 전공을 할 적에 예. 영화 용어로 배웠어요. 제가 배운 거는 예. 영화 용어로 굉장히 긴박하고 긴장된 순간에 대사 한마디나 예. 어떤 동작 하나 한 카트 때문에 극적 긴장감을 확 풀어주면서 와 웃음 나게 하는 것. 네. 이게 개그 수법이다 이렇게 배웠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또 그런 걸 하는 사람이면 뭐 개그맨이라고 하는 게 어떻겠나 해서 예. 만들게 된. 그럼 그 개그맨을 만들었을 때 코미디언 선배님들이잖아요. 네네. 그분들께서 반응이 뭐라고 하셨어요? 오래 안 갈 거라고 생각을 했죠. 예. 그래서 처음에는 KBS에 희극인실 전에 네. 코미디언실, 개그맨실이 따로 있었어요. 분리돼서요? 네, 분리돼 있다가 예. 그 사실 갈등이 좀 많았죠. 그랬다가 그 어느 날 네. 통합을 했죠. 희극인실로. 예. 그래서 이제 그때서부터 친하게 지내기 시작을 했죠. 지금은 그 예의도 깍듯하고 상당히 많이 챙기고 좀 이런 관계잖아요. 네, 그럼요. 그리고 개그맨 전유성 씨 하면 아무래도 아이디어 뱅크 그리고 개그 콘서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개콘은 어떻게 기획을 하셨어요? 그때? 처음에 그 IMF가 터지고 나서 코미디 프로그램들이 TV에서 많이 사라졌거든요. 네네. 그러다가 조금 경기가 좋아질만 하니까 프로그램들이 다시 살아났는데 이미 그 코미디 프로를 많이 외면했죠. 네. 경기가 그 안 풀리고 안 좋을 때 왜 나는 그런 코미디 프로그램을 없애고 전 국민을 경제 공부를 시켜야 되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좀 힘들 때일수록 그 오락 웃음과. 프로그램들이 예, 더 많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제일 네. 먼저 없어지는 게 코미디 프로가 없어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다시 몇 년 만에 다시 하니까 잘 안 웃어요. 그리고 이제 TV에서는 웃음소리가 나는데 집에서 볼 때 네. 보는 사람은 하나도 안 웃기는 거죠. 그렇죠. 그 가짜 웃음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예를 들자면 그 하도 안 웃으니까 그 방청객들 네. 전문 방청객들을 앉혀놓고 AD 하시는 분이 모자 들면 뭐 벗으면 웃어주세요. 손 흔들면 웃어주세요. 웃음 소리를 위한 네네. 예 효과를 만들기 네, 위해서. 또 그리고 방송용이 아닌 거를 또 막 해서 웃게 만들어 가지고 갖다 끼워 맞춰서 네. 많이 웃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거에 최초로 반기를 들은 친구들이 내가 이게 웃겨서 웃는 건지 손 들어줘서 웃는 거지 이거에 좀 힘들다 그래서 나간 친구들이 컬트 삼총사들이 네네. 나가서 공연을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극장에서. 그래서 네, 그러니까 예. 소극장. 가수들이 그 공연장에서 하는 것처럼 그래서 성공한 걸 보고 네. 백재현이라는 후배가 예. 형님 우리도 나가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개그 콘서트라는 이름을 가지고 했고 제가 연출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주가 돼서 했던 건 아니고 그냥 선후배라서 선배라서 그냥 배우 세력으로 제가 버티고 있었는데 그거를 몇 번 했더니 저도 깜짝 놀랐어요. 84일 동안 대학로에서 하는데 네. 그 방청석엔 안 오시던 분들이 웃음을 위해서 웃음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구나. 돈까지 내고 와서 보는데 4일 지나고 나니까 완전 매진인 거예요. 그래서 야 놀랍다.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는구나 하고 용기를 좀 갖게 됐고 예. 그러다 보니까 연습하는데 연습한 대로 하지 않고 자꾸만 애드립을 하는 거예요. 그 개그맨들이 네. 후배들이 저희들도 똑같은 거 하니까 지치니까 그러고 있다가 며칠 지났는데 기립박수를 보내는데 네네. 그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기립박수라고 와 그러는데
가수들은 앵콜을 준비하거든요. 앵콜 준비를. 그렇죠. 앵콜송을. 예. 근데 코미디는 앵콜 해줄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즉흥적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박수를 보내줘서 고마운데 그 뭘 보답할 게 없으니까 아까 봤던 것 중에서 네. 가장 재밌는 거. 재밌다고 생각하는 걸 다시 해드리겠다고. 예. 그리고 이제 똑같이 했어요. 예. 똑같이 했는데도 막 웃더라고요. 그럼 며칠 또 지났는데 그 홍길동이라는 코너가 있었어요. 예. 그 이태식이라는 개그맨이 그 홍길동으로 나와가지고 이제 백재현 씨가 아버지로 나오고 아버님 밖에 누구냐 야심한 밤에 누구냐 그러면 홍길동이옵니다 그랬는데 친구가 변광세이옵니다. 갑자기 이러는 바람에 우리도 있고 관객들도 웃게 돼서 예. 정말 천하에 없던 그 코미디 앵콜이라는 걸 그때 만들게 됐죠. 그게 굉장히 재밌어서 우리가 너무 신이 나서 앵콜이 20분 넘어가고 30분 넘어가고 나중에 50분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러 왔던 김미아 씨가 몇 번을 보러 왔죠. 네네. 공중파에 가서 그 무대를 아예 그냥 방송으로 하자. 네네. 그래서 공개 무대 개그 콘서트가 나온 거군요.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패러다임이 좀 바뀌었구나. 전에는 그 인기 있었던 코미디 프로그램 그 회장님을 TV에 인기를 힘입어서 대학로에 가서 회장님을 연극으로 바꿔서 했는데 세상이 바뀌니까 대학로에서 인기 있는 게 이제 공중파로 와서 성공하게 된 케이스였죠. 그러니까 그러한 개그 콘서트가 KBS의 대표 프로그램이었어요. 예능 프로그램이었고. 그렇죠. 그리고 일요일 날 저녁에 그 마지막 개콘의 그 클로징 무대가 끝나고 나면 월요일을 맞는 게 너무 싫어서 힘들다는 분들이 참 많이 있었던 때가 그러더라고요.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인기가 많이 좀 사그라든 것이 사실이고. 너무 오래됐죠. 너무 오래됐나요? 너무 오래됐고 너무 오래됐는데 100회 맞을 때 이제 흔히들 그러거든요. 200회, 300회, 500회, 1000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속으로 야, 저거 너무 식상한 멘트가 아니냐. 야, 어떻게 1000회까지 하니 하는데 이번 5월 15일 날이 1000회 녹화를 하게 됐더라고요. 개그 콘서트가 1000회 녹화를 해요, 1000회를 이제? 합니다. 네. 저희도 깜짝 놀랐어요. 저도 얼마 전에 그 작가로부터 전화를 받고 야, 이게 벌써 1000회가 됐나 했는데 저도 이렇게 저는 이 재밌다 재미없다로 이렇게 판단을 못하고 저거는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자꾸만 이렇게 보니까 저는 재미있게 보지는 못해요. 아주 재미있게 보는 코너들이 몇 개 있긴 하지만 안타깝게도 일반인들처럼 와 웃긴다 재미없다 이렇게 보기에는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전반적으로 이렇게 그 인기가 많이 떨어지고 시청률이 많이 떨어진 건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그 거기에 나왔던 개그맨들이 예능 프로그램에 나가서 웃기잖아요. 여기저기서 그거 자체가 저는 전부 개그 프로그램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저는 혼자 생각을 하고 있고. 개콘 출신 개그맨들이 뭐 여기저기서 예능에서 왕성한 활동 지금 벌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자체가 개그 프로그램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 새로운 물꼬가 생긴 게 작년 6월서부터 그 미국에서 하던 스탠드업 코미디라는 게 우리나라에도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 두각을 나타내는 친구들이 방송에서 서서히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또 새로운 형태의 코미디들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연출도 해보시고 글도 쓰시고 또 컴퓨터 책도 내신 적도 있었고 또 지역에 가서 공연 같은 것들을 활성화시킨 것들도 참 다방면에서 다양한 사업과 활동들을 참 많이 기획을 많이 하시는 분 같아요. 사업이라고 볼 수는 없었어요. 번 적이 없으니까. 기획 일은 많이 했어요. 안 해보던 거 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안 해보는 거를 해보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그 창의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죠. 요즘은 또 어떤 창의적인 일들에 관심 많으세요? 요즘에는 저 지리산 쪽에 갔으니까 지리산 흑돼지가 그거 참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선전해 볼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그 지리산 근처에 있는 그 터널이 있는데 터널이 그 하나는 크고 하나는 적고 하나는 높고 낮고 또 사이가 많이 벌어진 게 있는데 제 눈에 딱 그 크기도 똑같고
사이가 제대로 이렇게 딱 적당한 터널을 하나 발견했는데 예. 거기 그 터널을 보는 순간 흑돼지 선전을 좀 하면 어떨까 해서 그 흑돼지 콧구멍으로 만들어서 자동차가 그 안으로 이렇게 터널 들어가는 입구를 네, 흑돼지의 콧구멍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 네, 만들어 보면 재미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안을 좀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그 사이렌 소리가 사람을 놀라게 하는데 차라리 그 속에서 꿀꿀꿀꿀 소리가 돼지 우는 소리가 들린다면 터널 안에서 네. 그 터널을 돼지 콧구멍으로 만들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그 일반적인 주변의 풍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냥 허투루 보시지 않는 것 같아요. 허투루 보는 것도 많은데 가끔씩 이렇게 하나씩 걸리는 게 있는 거죠, 뭐. 하나씩 걸리는 게 있다. 네. 그 지리산에서 지금 네네. 거처를 옮기셔서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리산에 산다 그러면 되게 산 속에 사는 줄 알아요. 그 지리산은 넓잖아요, 상당히. 아파트에 삽니다. 엘리베이터가 있는 아파트. 예. 아 그렇군요. 지리산으로 거처를 옮기신 특별한 이유는 있으세요? 거기 우리 딸이 지금 저한테 이게 방송으로 지금 안 보여서 어쩔 일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딸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일단 가서 당분간 합치기로 했습니다. 저한테 지금 휴대전화에 담겨 있는 그 콧구멍을 응용을 한 터널 그걸 지금 형상을 좀 사진을 보여주셨는데 이 방송으로 저희가 지금 옮길 수가 없어서 네, 그러네요. 죄송한 좀 말씀을 좀 드리는데 글쎄요 그 지리산 근처에서 생활하시는 그 상황은 어떠세요 지금?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요. 네. 제가 50주년 데뷔 콘서트 준비하느라고 그냥 누워서 지냅니다. 누워서 책 보고 원고 쓰고 또 정리하고 또 이 공연을 하다 보니까 그 출연자들이 너무 많아요. 자진해서 나오는 출연자들도 있고. 네, 50주년 기념 공연에 그 저한테 자진해서 얘기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그 연출하는 팀들이 우리 딱 코미디 하던 후배들이니까 그 친구들한테 나오겠다고 그래서 이마룡 씨 나오는 건 그저께 알았어요. 그래요? 그래서 어저께 최종적으로 콘티를 짜는데 형님은 전 한 2시간 하는 동안에 한 30분은 제가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형님 7분만 나오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후배들 다 안 된다고. 그래서 7분만. 제가 평상시에도 코미디 꽁트 할 적에 많이 안 나왔잖아요. 그 모습 그대로 보여줄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50주년 기념 공연을 하는데 정작 7분밖에 안 나오세요? 못 나와요. 그래서 가수들도 저 노래 2곡을 부르고 앵콜이 나오면 그렇게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앵콜 곡은 시간이 없어서 다음 출연자가 나오고 다음 게스트가 앵콜 곡은 저 로비에서 가실 때 불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로비에서 불러드리려고 그래요. 청취자 김갑수님께서 50주년 데뷔 공연 대구에서도 하나요? 전유성의 쇼쇼쇼 공연 대박 기원합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 지금 저희는 서울, 전주, 제주도 3군데만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다른 데서 하자고 하는 거는 이제 5월달 서울 공연 끝나고 나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약속된 시간이 훌쩍 지나가서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그 개그맨들이 설 자리가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도 합니다. 공중파에서도 KBS 말고는 지금 많이 없어졌고요. 좀 후배들에게 힘이 되는 얘기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상상도 못했던 1인 방송 체제들도 있고 팟캐스트라는 것도 있어서 유튜브 예전에 우리를 좀 안 써줘서 날 자르면 어떡하지? 날 안 써주지? 나 잘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게 없어졌어요. 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자신들이 자리를 마련해서 할 수 있는 아주 근사한 세상이 됐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자리를 잘 잡으면 그 스타들도 분명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유튜버들도 뭐 많고 그러니까요. 항상 새롭게 생각하시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는 정말 탁월한 역할을 하시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개그맨 전유성 국민들에게 어떤 분으로 남고 싶으세요? 저는 어차피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최양락이나 김영곤이나 남희석이나 이런 친구들처럼 많이 웃기고 뭐 그러진 않았거든요. 받쳐주는 역할을 쭉 했기 때문에 저는
역시 정서보다는 야사에 남기를 원합니다. 옛날에 그런 사람이 있었대더라 정도면 촉합니다. 많은 분들의 기억에 남으실 분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것 같아요. 자, 금요 초대석 개그맨 전유성 씨의 50주년에 대한 얘기들 유쾌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건강하시고요. 앞으로도 왕성한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태훈의 시사본부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샵 9730, 우물정 9730번으로 문자 보내주십시오.